안녕하세요. 도요롬 리서치 도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7일 금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주식시장 10월 들어서 반등의 불씨를 좀 살리나 싶었는데요. 10월 초, 주 초반에 있었던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꺼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모든 지수들이 또 한번 크게 하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컸던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지수들이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non-farm payrols도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non-farm payroll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농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이제 봉급을 받아간 건수의 증가율인데요. 8월 달에 31만 5천이고요. 예상치는 27만 5천이었는데 26만 3천밖에 증가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average hourly earnings도 9월 달에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시간당 받는 봉급의 증가세가 0.3%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상치하고 맞닿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래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25살부터 54살까지 가장 산업에 종사하는 핵심 나이층이죠. 연령층에서 82.7%의 비율을 보였고요. 이것은 8월에 비해서 살짝 떨어졌네요.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높게 나온 수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크게 향상됐다거나 증가한 그런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죠. 이게 9월 달에 3.7%를 예상을 했는데 3.5%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9월 달에도 실업률이 떨어져서 이것이 가장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게 물가와 실업률이라서 그런지 이 실업률 이게 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제 생각에는 패닉 매도를 좀 촉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매수세가 좀 우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모르죠. 리세션 초입인 줄 알았는데 지표들이 예상외로 좋기 때문에 이제는 연준에 좀 납작 엎드려서 연준의 발표만을 불평불만 섣부른 예측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번 방송에서 10월 11일 월요일 미국 콜럼버스 데이 휴일장이라고 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탁마켓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아무런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폭 상승 또는 좀 보합세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이 중요한 발표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감에 패닉 셀링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길한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그래프를 좀 보면요. 9월 전저점에 다시 돌아온 모양새고 하방 압력이 높아 당분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인데요. 언론에서 지금으로선 내년 초까지 이자를 올린다고 하니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올해 안에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좀 한 6%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평균적으로 상승한 10년 상승 구간, 이 초록색 선 구간인데요. 거기까지는 올해 안에 도달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흘러내려서 그 선 안에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는 내년 초까지 지금부터 한 12%는 더 6% 떨어진 올해에서 더 6%가 더 떨어지는 한 3,200선까지도 내년 초까지 흘러내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제 장투로 눈물의 장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상승장으로 바뀌길 기원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요.
어떤 전문가는 S&P 500의 마지노선이 3,400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400선이면 거의 다 왔죠. 한 200포인트만 더 떨어지면 3,400에 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면은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것도 더 뚫고 내려갈 상황이 있어 보이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올해 역대적인 최대 하락장을 지금 경험을 하시고 있어요. 최고점에서 한 25%가 넘게 거의 뭐 한 25% 정도 S&P 500 다른 지수들은 더 떨어졌죠. 뭐 한 30%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엄청난 폭락장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한 12%가 빠진다 그러면은 물론 힘든 하락장이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 경험한 장보다는 그렇게 충격파가 아마 반 정도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지금 S&P 500의 P 레이시오가 19 정도까지 19 초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19 초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18 정도가 역대 S&P 500의 PE 레이시오입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S&P 지수의 PE가 현재 19 정도라고 하는데 평균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저희가 이 정도에 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내려가는 시점에서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분할로 들어가는 시기가 왔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 때가 16까지 내려갔고 2008년에서 2009년 금융 대란 때 14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이 그 정도까지의 위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P가 거의 18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 P 레이시오가 S&P 500 지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11.51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19에 와 있죠. 상당히 매력적인 P라고 보여지는데요. 애플도 23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평균 수치까지 와 있는 테크놀로지 메가캡 주식들의 P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앞으로 반등장이 올 때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테크놀로지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주가 꽤 있는데요. TSMC, 매그나칩, 이것은 한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인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ETF, SMH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인비디아하고 매그나칩 같은 경우는 거의 50%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암울합니다.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이 지금 전립 가경인데요. 핵심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라고도 불릴 만한 제재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그 시장의 수출을 제재하기에 나서서 인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퀄컴 등 하이텍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생산해 오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의 지난 3분기 매출의 감소가 엄청나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번에 AMD의 매출 예상치가 시장의 예측보다 엄청 감소함에 따라서 AMD 3분기 실적 발표도 암울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AMD뿐만 아니라 인비디아, TSMC 등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보다 더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AMD가 Preliminary Third Quarter Financial Result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6.7 빌리언 달러의 예상을 했는데요. 1 빌리언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소세, 다른 부분에서의 감소세도 좀 엄청난데요. 데이터 센터가 1년 동안 45%가 증가한 데 비해서 최근에는 8% 밖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9 월까지 45%가 증가했는데 한 분기 동안 8% 밖에 증가가 안 했다는 것은 감소세가 아주 확실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손님들이 53%나 이번 쿼터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40% 감소세가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게이밍 쪽에서는 14%가 증가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 증가세가 없었죠. 그리고 올 분기에 모두 합친 감소세가 15%나 된다고 해서 좀 충격을 줬고요. 이 충격파가 AMD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오늘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다시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겨울 오펙이 원유 생산을 축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러우 전쟁으로 가뜩이나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난을 올겨울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펙까지 원유 생산을 줄인다니 유가의 치솟음은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이제는 리세션을 훌쩍 뛰어넘어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비축해둔 원유 10만 배럴을 비상 방출하여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사는 그런 바이든의 노력이 그렇게 먹힐 것 같지 않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원유 비축량의 감소로 인해 미래에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에 베팅해 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혹은 하락장의 연속이니 지금은 단기 상승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TQQQ라든가 FNGU 이것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테크놀로지 기업의 상승에 삼곱하는 베팅하는 ETF죠. 그다음에 SOXL 이 ETF도 반도체 상승에 삼곱하는 ETF입니다. 이것을 매수를 하셔서 좀 낭패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것이 이런 변동성도 심하고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하방에 베팅하는 SQQQ 그다음에 FNGU가 아니고 FNGD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인버스죠. 그다음에 SOXS일 겁니다. 반대 3곱 인버스가요.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부터 많이 빠진 대기업 우량주들 또는 지수 추종 ETF의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점에서 25% 폭락장을 버텨오신 여러분들, 다시 여기서 25%의 하락장이 온다면 여태껏 받았던 충격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25%는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한 10%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도 여태 떨어진 거에 비하면 한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더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암울한 이런 주식시장에서 희망 잃지 마시고요. 거의 바닥 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지수 추종 ETF라든가 우량주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들어가신다면 금방 이제 상승장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고견 또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